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제 우리 대박이님들 오늘 또 수요일 라이브 방송 시간인데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현대차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10대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모여서 이제 수소 생태계 구축 이야기도 있고. 자, 두산필러스의 주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효성첨단 소재 상하프로는 30% 오르고, 이게 중성주일수록 크게 올라가요. 대형주는 이제 상승폭이 좀 적고, 근데 대신에 대형주들은 많이 살 수 있고 큰 금액에 들어갈 수 있고, 중소형주들은 1,000만원 2,000만원씩 밖에 못 사니까 결국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기업들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벤트 있을 때까지만 들고 가보세요. 근데 보통은 이런 일정이 있잖아. 그게 이제 이 일정 때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정이 나오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다시 꺾였다 가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다 가지, 그냥 막 수직급등은 못하니까 종목들이.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9월 7일인가 9월 8일 날이 그거 현대차 그거 하는 날이잖아요. 그때까지만 들고 왔다가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추후에 다시 살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팔았던 가격보다 좀 싸게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며칠이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7일 날 수소 관련 기술과 비전을 공개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파시면 돼요. 수소 관련주들은. 그리고 나중에 다시 1, 2주 있다가 다시 사시면 되는데, 1, 2주 있다가 다시 살 때 보면 여러분들이 판 가격보다 최소 10% 이상은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애플 현대차 다시 손잡나? 근데 이거 좀 많이 앞서 나간 기사인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걸 했대요. 자, 차량 문짝에 아이폰 있죠, 아이폰을 대면 스마트 키 없이, 자동차 키 필요 없이 차량 문짝에다가 이제 제 아이폰을 그냥 딱 대면 문이 열리고, 이거를 갖고 제 차를 탔기 때문에 시동 걸고 운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제네시스 신형 앞으로 나오는 GV60부터 애플 아이폰 이른바 디지털 키 기술을 탑재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애플이랑 현대차랑 지난번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협업했다가 깨졌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아이폰에서 현대차한테 요 기술을 열어주냐 라는 부분이죠. 둘이서 모종으로 계속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앞서 나간 기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죠. 결국엔 애플카 이런 기능을 제공한 게, 애플에서 일단은 이 시스템을 열어줘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아이폰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까지 애플은 BMW하고만 이런 것들을 협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BMW 이외에 두 번째로 현대차도 이 기술 탑재를 했다고 하니, 애플이 이제 누구한테나 열어주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 2월달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공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아이폰용 디지털 키를 개발한 거라면 계속 둘이서는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애플이 전기차 매개로 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식적으로는 두 기업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물밑으로는 각종 기술에 대한 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애플카 관련해서도 최종 파트너로 발표될 가능성도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앞서 나가는 기사인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식: 현대차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2023년 미국 실제 도로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오닉 5 기반으로 해서 로보택시가 2023년에 실제 도로 주행,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탑재, 모셔널과 협력. 7에서 12일 날 모빌리티에서 실물을 전시할 거라고 합니다. 라이다, 카메라, 센서 등 최대 300m 앞까지 감지한다.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3년에 미국에서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025년에는 플라잉카, UAM이죠. 저 도시 택시, 플라잉카 택시를 또 이제 2025년에 실제로 띄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현대차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뤄지면 현대차도 주가가 2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가지고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내년에 가가지고 삼성전자 2배 가고 현대차 2배 가면, 아까 KB증권에서 얘기했던 지수 3,800포인트나 4,000포인트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은 충분히 이제 3,800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카 출시 유력 2030년까지 150만 대 판매를 전망한다. 애플이 오는 2025년 전기차 출시하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CNBC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번스타인이 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애플 전기차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대로 2025년에 애플이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를 출시한다면 5년 후인 2030년까지 총 150만 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실 2025년에 자율주행 기반의 전기차를 출시를 할 거라면요, 지금쯤 적어도 2020년 초반까지는 애플이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돼요. 뭐든 어쨌든 애플이 선언을 직접 자기네가 선언을 하든 선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를 만드는 준비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준비를 해야지 2025년에 차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애플이 별 세우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내년 초 안에 애플이 뭐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발표를 하든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전기차를 만들려는 어떤 이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2025년에 애플카는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차세대 AP 엑시노스 2200 선주문 2억 장 받았다라는 소식. 근데 이제 이 2억 장이 대부분이 이제 누구한테 받았냐면 삼성 IM 사업부,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한테서 받은 거라 크게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파운더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AP 만드는 거. 컴퓨터의 CPU가 그 스마트폰엔 AP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두뇌가 CPU, 그리고 스마트폰의 두뇌가 AP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퀄컴 많이 쓰죠. 전 세계에서. 스냅드래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엑시노스 2200. 그 이제 GPU. GPU도 GPU다. 이거는 GPU입니다. 엑시노스 2200. 그래서 2억 장 선주문 받았다. 근데 이제 일부는 중국 업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인데, 어쨌든 파운드리 쪽 수익은 또 파운드리 수익으로 또 따로 잡히기 때문에요. 이런 소식이 또 나온 게 있었고, 역대 최대치 경신한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이 전분기보다 약 6% 정도 성장했다는 소식. 삼성전자도 1분기보다 5.5%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 화재와 TSMC 정전 사고로 점유율을 소폭 줄었다. 파운드리 시장 성장 계기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삼성과 TSMC는 이제 3나노 미세 공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어쨌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은요, 1분기보다 파운드리 매출이 5.5%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 삼성전자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가격을 20% 인상한다는 소식이에요. 삼성전자. 근데 TSMC가 먼저 인상을 했어요. TSMC가 인상을 하니까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제 줄줄이 지금 인상 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수요보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충분히 돈을 올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이. TSMC가 먼저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부터 고객사한테 우리도 이제 가격을 15%에서 20%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업체들이 지금 파운드리 맡긴 고객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파운드리 쪽에서 이익률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좋은 소식은 이거예요. TSMC가 3, 4개월 늦게 3나노 양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객과 협의해서 내년 7월에 램프업 계획, 삼성전자 1세대 제품 내년 생산 목표, 초미세 공정 양강구도 우위를 점할 기회가 찾아왔다. TSMC가 3나노 반도체 양산 시험대에 섰다.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앞선 7나노나 5나노 공정보다 개발이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3나노 반도체 상용화를 놓고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 당연히 유리하죠. TSMC가 어쨌든 출시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절대 못할 것 같고, 7월달 돼서야 램프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램프업이 뭐냐면 양산 전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 단계를 램프업이라고 하니까, 실제 양산은 7월달에서 2, 3개월 후로 봐야 되니까 결국엔 TSMC가 아무리 빠른 스케줄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4분기 때 10월 이후에나 3나노로 양산할 수 있다라고 시계추가 뒤로 밀렸어요. 당초 자기네가 발표를 했었던 건 내년 상반기 중이었거든요. 자, 삼성전자 이제 GA의 방식,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5나노에 적용을 하고 있는 핀팻 방식으로 3나노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수율을 맞추려면 같은 방식으로 3나노 가는 게 5나노에서 3나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그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나노는 새로운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만 이제 세팅을 잘 해놓으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여기서 2배 간다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소식은 삼성전자 유리한 소식이죠. TSMC가 늦어진다는 소식. 이게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인 DDR5 가격이 DDR4보다 30% 비싸게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죠. 예, 최근에 이제 D램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현물 가격이 많이 실제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죠. DDR5 출시가 결국 이제 D램 가격의 상승세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가격도 30% 비싸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DDR5 공급이 시작이 돼서 이것도 좀 늦어졌어요. 이거는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D램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텔의 문제였어. 인텔이 CPU를 빨리 출시를 해줘야지 DDR5 호환이 되는 CPU를 출시를 해줘야지 양산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 원래는 작년 5월 달인가? 5월 달에 이미 DDR5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이 작년에 출시를 했으면은 바로 DDR5는 올해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을 거고 올해 상반기에 출시해 줬으면은 하반기에 팔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인텔이 별 소식이 없으니까 DDR5 공급이 결국엔 내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 확산된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이제 시계추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힘 빠집니다. 관련주들은. 예, 힘이 좀 빠진다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더블 폰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터뜨렸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예약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뉴스가 흘러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하고 스마트폰 관련주 폴더블 폰 관련주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단 시장에서 가장 핫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신규 매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부각받지 않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매매 대응 잘 하시고요. 우리 대박이님들 대박이님 이름처럼 대박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좋은 밤 되십시오. 대바이.